보시고 계시는 폼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성적 순위를 보고 계시는데요. 성적 순위가 대학을 많이 보냈다, 아니면 서울 연고대 스카이를 많이 보냈다가 아니고요. 이 지표의 기준은 수능을 딱 봤어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표가 탁 나왔는데 언수, 외탐 전체 4과목의 평균 2등급인 퍼센테이지를 산출을 한 겁니다. 평균 2등급이라는 기준은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어지간한 데를 갈 수 있는 최저 등급을 만족시킨 학생들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9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각 과목마다. 그런데 언수외탐 4과목이 평균 2등급이라는 게 중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거 아닌가? 1등을 하는 것도 아닌데 평균 2등급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에 얘가 수학 잘하니까 1 나올 거고, 국어는 좀 못하면 3 나올 거고, 영어는 뭐 시켰으니까 2, 1, 2 나오면 평균 2 아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뭐 어떻게 쉽지 않은지 일단 먼저 아름다운 이 퍼센테이지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1위는 용인에 있는 용인외고가 평균 2등급인 애들이 90.1%예요. 대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스치면 다 2등급인데,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 90% 애들이 서울 웬만한 데를 다 간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2위가 대원, 그리고 3위가 한영외고, 그래서 밑으로 쭉 가니까 많이 보셨던 뭐 이화외고도 있고, 하나고등학교가 좀 부진했어요. 첫 해 지금 실적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297 하얀색 합니다. 2927 차량 투기자께서 잠깐. 예, 잠깐, 죄송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는 하나고등학교가 조금 첫 해 지금 실적인데 사실 좀 부진했어요. 학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리얼 데이터 좀 다른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제 일반계 고중에서도 대치동에 있는 회문고등학교, 삼성동에 이런 데서는 36%. 물론 뭐 용인외고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낮은 퍼센테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잠시 뒤에 보시는 퍼센테이지에 비하면 깜짝 놀라실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교생이 한 300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3, 4, 9, 90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도 괜찮은 거죠, 진짜. 그리고 뭐 세화여고, 은광여고 다 강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들인데 그래도 34%, 35% 정도는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성적이에요. 여긴 다 멀죠.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가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화외고나 명덕외고나 대일외고를 가시면 사실 달라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 못 가는 데예요. 너무 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보내실 만한 대학을 한번 고등학교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이대고, 중앙고, 이화외고, 수문고, 동성고, 자율고라고 이름이 찢겨져서 실적이 이미 나온 학교들을 보시게 되는데 2013년도 평균 4과목의 2등급이 되는 평균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는 아까와 상당히 달라졌죠. 그래서 30%가 아까 회문고가 있었는데 보시면 19.7%, 16.2%, 15.6% 이런 식으로 10%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이라고 치고 350명, 뭐 400명인 학교도 있지만 그러면 20%라고 치면 3이 60명이 안 되는 숫자의 학생들이 이 정도 퍼센테이지를 달고 있습니다. 자, 대선고가 가까워서 남학생 학부모님들 관심 많으실 텐데 이 학교는 아직 자사고로서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리얼 데이터가 사실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여기 아니고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일반계고를 보내고 싶으시다 이러실 수 있죠.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이 부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성향에 따라서. 자, 그래서 예일이나 숭실, 충합, 영지를 보냈다 그러면은 보통 평균 2등급인 아이들이 놀랍게도 5%에서 8%. 그럼 3, 5, 15, 15명. 그러니까 전교에서 평균 2등급인 애는 15명도 안 돼요. 실제로 말씀드립니다. 숭실은 제가 보기 10명.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로 너무나 안 돼요. 평균 2등급. 그러니까 전교에서 서울에 있는 웬만한 데를 원서 쓸 수 있는 애들이 10명에서 15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맞아요. 제가 현장에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친구들 집에 데리고 와서 놀고 떡볶이 먹는 애들이 다 3, 4등급이고 4등급, 3등급 하고 같이 울고 몰려다니는 애들이 다 너도 4등급이야? 나도 3등급인데 거짓말. 3, 4등급이면서 3, 4등급이면 3등급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리얼 데이터가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학교의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나 그럴 줄 알았어. 숨쉬 진짜. 영지 알아봤어. 어쩐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실이 있고 이제 우리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실 건지를 어머님께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게 멋진 어머님, 매력 있는 어머님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네, 다음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수능 탭스 쪽으로 한번 얘기를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요, 이 대부분을 많이 보내자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외고 많이 보내자는 게 저희 타이틀은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막 얘기하겠다고 하면 저희 학교도 아닌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지 무슨 어느 학교 많이 보내는 게 저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대학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 영어 B형이라는 수능에서 이게 최저 등급의 2등급 이상이 돼야지 되고, 지금 여러분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는 그래도 중등부에서 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학원 다니고 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겠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나올 확률이 높지만.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팔아먹는 것 같은데 저희 조카인데요. 얘가 명지중학교에서 영어 1등급이 나왔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전체 과목이 거의 다 1등급이 나와서 내신이 한 4% 안에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입시를 치렀어요. 용인외고를. 그런데 떨어졌죠. 자, 이거 전체 내신이 다 1등급이 나왔고 학교에서는 잘하는 아이였어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이 정도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얘가 이제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일반계고를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는데 저한테 딱 보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수모나 토 나올 때까지 공부했어. 독하면 볼 줄 알았어. 근데 결과는 전교 2등을 했어요. 너무 잘했다. 왜냐면 얘가 우리 집안에 또 첫째고 그리고 입시를 또 외고를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얘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상태였는데 일반계고 가서 그래도 전교 2등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애가 아닌가? 근데 저는 알고 있었던 게 얘가 중학교 때 영어학원을 안 다녔어요. 여기 다니라고 해도 그렇게 안 다니고 지금 혼자 한다고 그러고 막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고 일단 예비고일부터 들어와서 딱 목표를 봤더니 평균 3등급이 딱 나오더라고요. 특기에서도 몇 개 틀리고 독해에서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을 틀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형님 잘 보면 2등급, 못 보면 3등급 6월 목표에서 분명합니다. 형님 희망 갖지 마세요. 전교 1등, 2등 이게 자꾸 감춰지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정말로 동영영어 봤더니 내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 2등 했잖아요. 그리고 6월 목표를 딱 봤는데 영어가 3등급이 나왔어요. 다른 건 다 1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기특하게. 너무 잘했는데 웃긴 거는 동명여고에서 6월 목표 전교에서 1등 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다른 과목이 다 1등급 나와도 영어가 3등급 나왔으면 영독에서는 가면은 그냥 평균 2, 3등급이에요. 용인외고 가면 그냥 3등급 되는 거고 근데 일반계 보니까 전교 1등. 그래서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기분이 안 좋았대요. 자기네 반에 전교 1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자기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뭐지? 헐, 나 이제 어쩌란 말인가? 완전 외로운 싸움이 되겠군. 3년 동안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가 지금 여기 간 걸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얘가 굉장히 비교과 활동을 지가 알아서 많이 하는 아이예요. 이미 여러 가지 활동의 연계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또 이수해야 될 여러 가지 또 탈색이라고 해서 경영경시 시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약간 선을 좀 긋는 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등부 어머님들하고 더 거리가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고등부 학부모님들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유, 지금 애매하네요, 어머니. 점수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 알아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공감 형성이 되는데, 중등부 학부모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이라는 게 얘네들을 굉장히 많이 보호해주고 있고,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기분이 좋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거는 아시죠? 그렇죠? 예, 첫째 자녀를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공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탑반 아이들 지금 얘네가 뭐 탭스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하는 애들이 누가 있겠어요. 수능을 하더라도 내가 중학생인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작년도 저희가 탑반 아이들의 지금 전체 기간은 아니고요. 이 인원들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이번 6월 목표 점수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중학생들이 그 성인들이 치르는 탭스라는 그 소재도 참 생소하고 그 영어스러운 너무나 이 한국말로 이해가 안 가고 경영, 경제, 문학까지 다 나오는 이 시험을 갖다가 애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동기부여가 안 되지만은 실제로 어찌됐건 간에 탭스의 고공 수업을 했던 아이들은 결과물이 그래도 좀 괜찮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6월 모평에서는 100점이 나오든가 94점 이상이 돼서 다 1등급이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내신에 가둬져 있는 학생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그렇고 객관적인 기준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이 안 되시죠, 지금. 근데 영어학원에서는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얘네들 탭스 점수가 있고 또 수능 모의고사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치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교 2등인데 여기서 수능 80점이 되는 되게 많거든요. 그럼 3등급이에요. 시작은 3등급을 시작하는 거죠. 내년이나 내후년 때. 자, 이런 아이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1 때를 보시면 곡선으로 봤을 때 제일 아름다운 그림은 빨간 색깔이 되죠. 근데 가장 이제 최악의 케이스가 검정색에 해당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은 전체 중에 30%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중1 때 너무 탁 시작을 잘했어요. 올백도 맞고 두 개도 틀리고 평균 96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전교 등수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시작돼서 어머니 아버님한테 너무 행복한 그런 어떤 선물을 주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2학년 때 사춘기가 오늘 좀 약간 맛이 갔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더니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얘가 더 심해지고 막 놀고 게임하고 난리가 나서 푹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너무 부딪히니까 사실 공부를 시키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좀 놔버린 거예요. 뭐 과외든 간에 뭐 학원이든 간에 그냥 야 네가 이 인생 나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놔버렸더니 얘가 고등학교 갔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남자애들이 좀 많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선생님. 사춘기 때 남자애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을까? 어디까지가 할 수 있는 다일까? 이제 이랬는데 아무튼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놀아봐서 제대로 하려고 아둥바둥 하던가 아니면 무기력증에 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노말한 케이스는 어떠냐면 이제 노란색 케이스가 제일 많죠. 29%. 그러니까 잘한다고 했는데 너무 내신 위주로 한 거예요. 내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숫자는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는가. 아버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우리 애 외고 가야지? 내가 여태까지 지금 영어학원에 들인 분이 얼마야? 외고 가야지? 우리 뭐 부사장네 애도 그 대원학원 아닌데 애가 잘 괜찮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속 터지게. 그러면은 우리도 또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리얼 데이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가긴 가되 외고의 문이 그렇게 좁지 않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것까지는 영어 내신만 보고 있고 사실은 되게 어렵게 그 학교를 가진 않거든요. 근데 가서 좀 찌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입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각서라고 말씀드리면 빨간색이에요. 점점 갈수록 올라가는 케이스들. 그래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기준을 자꾸 잡아주니까요. 지금 3등급입니다. 수능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추가가 되고 자, 단이 올라갔습니다. 탑반으로 갔습니다. 탭스가 수업이 들어갑니다. 시작은 400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자, 다음번 6월 우리 탭스에서는 몇 점을 예상을 하게 되고 빨리 신청하셔서 중산중학교에서 빨리 보세요. 여서중학교에서 탭스를 보십시오. 이렇게 돼서 만나는 경우가 보통 이렇게 고2에서 탭스를 했던 아이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조교로 뭐 일을 하거나 저를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애제자들. 많지는 않고 대부분 도망가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만나면 막 도망가요. 내년에 올게요! 재수하고 있는 애들. 근데 야, 내가 너한테 뭘 물어보냐? 그냥 밥이랑 함께 먹자는 건데 왜 도망가? 창피해서 오질 못하죠. 재수를 해도 결과가 자기가 봤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대학이라고 그러면 또 못 오고. 제가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더 안타까운데 일단은 저하고 같이 연을 맺고 되게 오랫동안 보고 저희 아이들도 가르치고 저희 집에 와서 맥주도 한잔 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대부분 보니까 평균적으로 탭스를 했던 애들이에요. 중등부 때부터 한 2, 3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고도 이게 역지사지가 좀 돼야 되는데 야, 너는 이과 가서 솔직히 말해서 너 탭스로 대학 간 거 아닌데 너 탭스가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나한테만 얘기해봐. 딴 사람한테 있을 텐데 말고. 그랬더니 표정! 그래서 남자애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정! 어떻게 됐냐? 일단 시간도 듣기가 되게 많잖아요, 탭스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파트 4까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듣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수능 뭐 듣기는 되게 껌같고요. 그리고 문제 수도 굉장히 많고 일단 그런 고공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과여서 수학과학에 몰입을 해야 될 때 영어가 약간 떨어졌었는데 올라가기까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가 결국에는 탭스하고 토익을 갖고서 이제 글로벌 전형으로 갔는데 탭스를 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 너무 지루해요. 재미도 없고 솔직히. 근데 그 어휘량이 자기한테 큰 보탬이 됐었고 소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결국에 도움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탭스를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점수를 낸다는 것이 물론 목표긴 하지만 그런 어떤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능과 탭스의 어떤 난이도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시험의 길이나 분량이나 해야 될 공부의 양이나 책의 사이즈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아이들은 아직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영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 직업, 희망 학교,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정의. 이게 너무 흥미로웠는데 리더십에 대한 정의라는 게 아이들이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김진 강사님이나 홍경주 강사님이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리더십에 대해서. 근데 리더십이 내 거 잘 먹고 잘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배려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키워드는 이거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퍼지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오지선다 안에 갇혀 있잖아요. 정답은 분명 오지선다 안에 있어. 이거를 지금 십수년간 훈련을 했다 보니까 오지선다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기 효과는 좋으나 장기에 있어서의 결과물은 굉장히 약한, 지구력이 좀 약한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에 있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다 받았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선풍기를 그냥 누르면 켜고 끄면 꺼지는 건데 지금은 사람이 5명이면 세게 지가 알아서 불고 사람이 없으면 지가 알아서 꺼지는, 이건 뭐냐면 오지선다 안에 답이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퍼지 사고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미 교육을 해서 되게 재미있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사실 초중고 간의 모든 강사진들이 아이들 이 내용을 지금 공유를 했어요. 물론 약간 허접하게 쓰는 애들도 있지만 너무 나보다 낫다 진짜 우리보다 낫다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진학준비 상세 정보와 교내 플랜, 교외 플랜인데 교내 플랜은 각 학생이 해당 학교에 해당되는 폴더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20몇 개를 준비했지만 학생은 한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교회 활동은 다 정확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진로와 그 접성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독서 목록들이 있어요. 필독서 라인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직업의 활동들, 그리고 멘토 만들기,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외고 자소서에 대한 샘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딱 넘겨보시면 이제 잡티 파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 학부모님은 예전의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외교관 되고 싶다, 변호사 되고 싶다, 의사 되고 싶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직업 가지려면 20대 내내 공부시키셔야 돼요. 그 뒷바라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의전원이 생겼고 법과 대학이 없어졌잖아요. 막 전문대학원이 생기고 있고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폐지가 되고 있거나 폐지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 그 직업 갖기 위해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지가 그때 선택해서 가라는 거죠. 엄마 입김에 이렇게 자지우지 되지 말고. 그러면 정말 그 직업을 가질 만큼 걔가 20대 전체를 공부에 쏟아 넣을 만큼 나는 돈이 좀 있느냐. 그리고 얘는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느냐? 잘하긴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대 이후에 그 직업을 갖게 될 텐데 인생 설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얘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학부모님들 예전의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진로교육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알아가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나누셔야 되고요. 아버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공감대 형성하셔야 되고요. 교회 활동 스케줄은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사실 여름방학 스케줄은 6월 첫째 주에 거의 접수가 다 끝나요. 그 여름방학에 뭐 여러 가지 신청 접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과도 이미 신청 접수 끝났고,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주아어가 다음 카페를 많이 좀 이용해 주셔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비교과 활동에 대한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고 고3 카페도 있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외부에 있는 지방에 있는 40, 50대, 30, 40대 학원 원장님들이 그렇게 들어오세요. 매일 밤마다. 그래서 접속 건수도 하루에 진짜 100여 건이 넘는 정도로 굉장히 높은 피치 웨이트를 갖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안 들어오세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지금 가르쳐줬냐가 아니라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알아보시면 다 있다. 그래서 방학을 계기로 뭔가를 시키시는 게 굉장히 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은 자기가 흥미로 갖고 있는 것과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진짜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어떤 애들은 그래요. 전 리더가 되지 않을 건데요. 전 평범하게 살 건데요.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어머님들도 저도 리더죠. 집에서 우리가 짱이잖아요. 아직은 아니시죠? 저는 아니죠. 아직도 무릎 꿇고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고요. 가정에서도 리더고요. 어떤 모임에서든 분명히 리더고요. 아이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리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우리 아이들은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조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리더의 자리에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직업과 진로에 대한 멘토를 꼭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가상의 인물이든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독서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학원과 학교에서는 이런 정확한 기준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교과를 통해서 기준 만들 수도 있지만 비교과 내용들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중등부 탑반의 진학준비 카드 오른쪽에 보이시죠? 폴더에. 그래서 얘가 이름이 있고 뭐 성적은 아직 다 안 쓴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1 1학기부터 중3 2학기까지의 내신 점수, 그리고 중2 3의 어떤 등급, 그리고 독서 활동은 뭘 했다, 비교과 활동은 뭘 했다, 또 자기 학습 계획서, 자기 소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폴더가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독서활동에서 읽은 책들은 거의 논술에서 읽었던 필독서들이에요. 뭐 한비아 씨의 그건 사랑이었네, 아니면 또 이공계통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속 사이언스라는 어떤 필독 독서가 또 들어갔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이주학원의 진학 준비 카드입니다. 이 학생이 봉사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자가진단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미 아이들하고는 다 가졌어요. 언제 했을까요? 논술 시간에 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고 또 계속 이어지는 독서활동, 면접관리, 좀 디테일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진행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기시다 보면은 교내 활동 조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지금 충암중학교의 예시인데요. 비교적 헐겁네요. 네, 아주 빽빽한 학교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한두 개밖에 없는 학교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내 활동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의 입시에서는 교내 활동을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참고로 이제 교회 활동도 뒤에 이제 보시게 되는데, 진로와 학과에 맞춰서 대회명이 있습니다. 자, 이 대회명 그러면 되게 부담되시죠? 내가 준비시켜줄 수 없다면 어딘가 의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대회들 그렇게 대단한 대회 아니에요. 참여하시면 어지간하면 상 받을 수 있는 대회도 많고요. 그리고 참여한 것만으로도 수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실적에 분명히 남습니다. 아이가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끔 자꾸 오픈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죠. 상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가셔서 막 오버해서 막 소리 질러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그게 이제 어머님들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학과별 필독 독서 목록인데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완전 다이렉트로 얘가 이공계통에 뭐 상경계 뭐를 가겠다 그러면 딱 책원 5권만 주세요. 다른 거 되고 그냥 그거만 읽자. 이건 이런 거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필독 독서 목록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 장을 또 넘겨보시면 나의 직업을 알아보기, 또 멘토 만들기,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자기소개서 작성법의 어떤 틀.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애들이 막 소설을 써요.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서 태어났고 땡! 이러는 순간인데, 왜냐면 제한된 숫자의 그 글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용인외고라 그러면 용인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말이 글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용인외고는 그냥 약어로 써요. 영어 이니셜을 쓰고 이런 식으로까지 쓰게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뭐 나는 은평구에서 태어나고 이래버리면 땡이죠, 땡. 그래서 정확하게 요하는 바에 어떤 객관적 지식 전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3년도에 용인외고 합격생 자소서의 예시문, 또 서울과고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 예시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 입시를 치른 이화여대 13학번 김소문 양의 그 자소서와 이 친구가 어떻게 스펙 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 저희가 아는 학생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사례가 돼서 보여드리는 건데, 얘를 보니까, 이 친구를 보니까 고1 때 내신이 4.5등급이었어요. 그럼 입사제는 합격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주요 과목은 3점 몇 등급이었더라고요. 근데 입사제 합격하려면 3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3.7, 3.5는 거의 합격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얘는 그때부터 되게 아름다웠던 거는 2학년, 1학년 때 성적 특성이 올라갔어요. 주요 과목들이. 그리고 관련된 식품영양학과를 갔는데 매 방학 때마다 과천과학관 주최인 1박 2일 과학 캠프를 계속 갔었고, 또 안산 갈대습지 생태계 조사 동호회 활동도 1년 동안 했었고. 그러면 어머님들 1년 동안 걔가 거기 가서 살아요? 아니죠. 모르긴 해도 제가 보기엔 방학 때 한 이틀 갔다 오고 또 뭐 주말에 하루 갔다 오고 이게 합치니까 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가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얼핏 봐도 지금 틱틱틱틱틱틱 해서 되게 많죠. 뒷장에 보였어요. 틱틱틱틱틱 해서 20여 가지의 비교과 활동들이 있는데 결국 마무리를 지었던 내신 등급은 2.5등급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내신 등급이었고 최저를 맞췄고, 그리고 얘가 비교과 활동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들, 물론 중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이게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입사제에서 글로벌 리더를 자기네가 모토로 내거는 학교도 있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되게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 플래너를 스펙으로 냈던 게 되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마다의 어떤 특색에 맞게끔 비교과 활동을 준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어렵죠. 자, 마지막 오른쪽 보시면은 이주화학은 생기부 공식 기재 가능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경영경제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태셋이라고 하는 공인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기부가 가능하세요, 기재가. 근데 성인들도 보지만 볼만해요.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인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같이 하셔도 될 것 같고 괜찮은 얘기예요. 다 하시지 않겠지만. 그리고 뭐 매경에서 얘기하는 테스트도 있고요. 매경제신문사.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국어 능력 인증 시험, 그리고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은 다 생기부 기재가 가능한데 참고로 한국사 인증 시험이 올해부터 생기부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기부 기재는 안 되지만 사실 대학 갈 때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생기부 기재가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입시 방향이 교내 활동, 그리고 생기부 기재 가능한지 쪽에 우선순위가 좀 쏠려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제가 싹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자녀분들 거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 보시면 디테일하게 아마 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관리를 하면서 중간에 학부모님하고 좀 공유를 할 거고, 이건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논술 시간마다 폴더가 계속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한 거, 뭐 이런 것들 끼워지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3에 임시 쓰시기 전에 써먹으실 수 있게끔 이런 관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